네, 구글 콜앱 노트북을 만드셨으면요, 제목을 먼저 넣을까요? 저희가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품종 데이터 분류 문제를 다룰 거고요. 제목을 먼저 넣을까요? 제목은 KNN, Near List Neighbor.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죠. KN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붓꽃 품종 분류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순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scikit-learn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할 거예요. scikit-learn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를 할 거예요. 데이터를 먼저 로드를 할 거고요. 저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시범 패키지에 있는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scikit-learn의 차이점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뭐 예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범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아이리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고 아마 여기에서 scikit-learn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umpy 배열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는 read CSV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numpy 배열로 변환해서 그 numpy 배열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훈련시켜서 예측 결과들을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로드 아이리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numpy 배열이 바로 만들어져요. numpy 배열이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numpy 배열로 변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겠다.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numpy 배열이 아니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셔야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numpy 배열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탐색을 해볼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뭐 특성은 몇 개, 우리는 다 이미 알고는 있어요. 특성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타겟은 어떻게 되는지,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타겟을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용어를 되게 타겟이라고도 썼다가 레이블이라고도 썼다가 종속 변수라고도 썼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목표, 레이블, 그 샘플에 붙어 있는 이름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붓꽃 샘플이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 어제 생선 같으면 생선을 분류하는 문제 같으면 그 이 생선에 레이블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브림이냐, 뭐 스멜트냐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게 레이블. 그래서 결국 레이블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목표가 되는 거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타겟이라고 부르거나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성은 뭐가 있고 타겟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각화를 하면서 데이터들이 뭐 어떻게 분포하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가 이미 아이리스는 많이 했었던 데이터잖아요. 그죠? 아이리스는 많이 했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대표적인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데이터 탐색이 끝났으면 이제 필요한 전처리들을 해야 되겠죠. 전처리를 하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전처리가 필요 없으면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셋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데이터셋에는 150개가 있을 거예요. 전체 샘플이 150개가 있을 거고 우리가 훈련시킨 KNN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느냐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훈련 세트에서 얼마나 정확도가 나오고 테스트 셋에서 얼마나 정확도가 나오고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랜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해야 돼요. 트랜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할 텐데 그 비율은 8대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7대3 보통은 7대3이나 8대2 정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랜셋을 8, 테스트 셋을 2 이런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할 거고요. 분리할 때 품종이 각각 3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품종별 그 비율, 레이블 별 비율이 그냥 품종이라고 할게요. 붓꽃 품종별 비율이 트레인셋과 테스트 셋에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분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훈련 셋에서 3개의 품종의 비율이 1대1대1이다.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도 3개 품종의 비율이 1대1대1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품종의 비율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의 품종의 비율이 뭐 3대2대1이다. 그러면 훈련 셋에서도 3대2대1이 돼야 되는 거고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품종별 비율이 1대1대1이다. 그러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에서도 1대1대1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이거 어떤 샘플링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stratified 샘플링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stratified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복습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습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KNN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 훈련시키는 건 어렵지 않죠. 훈련시키지 않아. 그 다음에 KNN 모델이라고 할까요? 알고리즘, 모델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머신러닝 모델 전부 다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요.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모델을 평가할 때는 훈련 셋에서 트레인 셋의 평가 점수를 평가 점수들 혹은 평가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평가 점수를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트레인 셋에서 예측 결과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 예측 결과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도 해보고
예측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을 튜닝을 해볼 겁니다. 모델 튜닝을 해볼 건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KNN에서는 K값을 변화시키면서 모델 성능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K가 1일 때가 가장 좋을까? 뭐 K가 2일 때 가장 좋을까? K가 뭐 3일 때 가장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 스케일을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표준화 같은 게 있겠죠. 표준화를 하면 뭐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지 혹은 특성 스케일을 하지 않은 게 뭐 정확도가 더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특성이 4개밖에 없잖아요.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이렇게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와 너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이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길이라고 하는 것도 센티미터 단위인데 뭐 0에서부터 10cm까지거나 뭐 얼마 그건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특성 스케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성 스케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볼 오늘 오전 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되셨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임포트들을 넣을게요. 임포트. 필요한 모듈들, 필요한 함수나 필요한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요, 임포트, numpy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려면 판다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할 때 가장 기본은 파이썬에서 매트플러리, 파이플럿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 종류들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런, 머신러닝에 필요한 패키지들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거는 사이클런을 이용하시면 돼요. 전부 다 사이클런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사이클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from scikit-learn import data set.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는 load iris를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load iris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모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scikit-learn에서요. 자,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셋 X와 특성과 타겟이 만들어져 있어요. 특성과 타겟이 만들어져 있으면 위에 우리가 정리한 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셋을 로드를 했으면 특성과 타겟을 딱 만들어서 그거를 그 다음에 뭘 하죠?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할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모델 셀렉션에 있었어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 아래 뭐가 있었냐면 train, test, split. 이게 train, test 분리하는 그런 함수였었죠. 자, 이제 train, test가 잘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으면 만약에 전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전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pre-processing 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네, 표준화를 할 수 있는 변환기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특성들을 바꿔주는. 우리 처음에는 특성들을 안 바꾸고 그냥 할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특성을 바꿨든 바꾸지 않았든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럼 알고리즘의 종류를 찾아야 돼요. 트리냐, 선형 모델이냐, 서포트 벡터 머신이냐, 앙상블 모델이냐 등등등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KNN. KN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무엇을 찾는 거예요? 네이버를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이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으려 분류죠.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분류란 말이에요. 분류니까 리그레서가 아니라 클래시파이어예요. 자, 제가 그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오늘 다룰 게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와 K-네이버 리그레서를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오늘 요거 두 개를 할 건데 여기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분류예요. 그죠? 분류면 클래시파이어. 이게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겠죠. 훈련을 시켰으면 훈련시킨 결과를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훈련시킨 결과를 평가를 하실 때에는 scikit-learn의 평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매트릭스. 그래서 애큐리시만 먼저 볼까요? 애큐리시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일단 더 필요하면 그 나중에 임포트를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평가와 관련된 그런 함수들입니다. 사이클러는 소문자로만 그 이름이 만들어져 있으면은요, 이거는 모듈의 이름이거나 함수의 이름이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름이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단어와 단어가 그냥 연결이 되는데 빈칸 없이 연결이 되는데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 이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만 보고서도 train test split은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 다르죠. 네, 그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일단 이 정도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셋,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데이터 세츠 이게 모듈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데이터 이렇게 했죠. 데이터 세츠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세츠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모듈이라고 나와요. 모듈. 그렇죠?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듈이에요? 함수들, 클래스들, 변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로드 함수가 굉장히 많죠. 네. 우리 그 암 데이터 여기 브레스트 캔서라고 있어요. 그리고 위스콘신 데이터 그 세트 있죠. 네. 아마 거의 비슷한 걸 거예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로드 아이리스를 사용하실 때는요. 로드 아이리스를 사용하실 때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디폴트 값으로 false라고 들어가 있어요. false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설명을 조금만 보시면은요. 아마 return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return이 번치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한대요. 번치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긴 객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치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번치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번치가 딕셔너리처럼 생겼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딕셔너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키와 밸류. 키 값만 알면 우리는 밸류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리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return x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거 return xy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파라미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파라미터가 기본값이 false인데 만약에 그 기본값이 true이면 tuple을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와 타겟으로 이루어진 tuple을 이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하고 아이리스라고만 이렇게 하면은요. 막 출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출력하는 게 엄청 많아요. 한눈에 다 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출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중괄호가 들어가 있고요. 키 콜론 밸류 키 콜론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긴 객체인 거예요. 타입만 보시면은요. 타입만 보시면 번치라고 나올 거예요. 번치라고 나오는데 번치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은 아니고 scikit-learn에서 만들어진 클래스 타입이에요. 클래스예요. 번치 클래스 타입이에요. 근데 이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딕셔너리와 되게 비슷해요. 딕트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딕트에서 키만 알아내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키만 알아내는 함수가 키즈가 있지 않았나요? 키즈. 번치도 키즈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 거예요. 밸류를 찾을 수 있는 번치 객체에서 값들을 찾을 수 있는 키들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키즈가.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타겟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DESCR, describe겠죠. describe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feature name, file name이라고 하는 키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선 DESCR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딕셔너리에서 value를 찾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딕셔너리에서 value를 찾아낼 때는 dict 이름에다가 무엇을 주면 돼요? 키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dict에서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참조하게 되죠. value를 읽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리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딕셔너리 만들었을 때랑 똑같죠. 데이터, DSCR 이렇게 그 딕셔너리의 키값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DSCR 같으면 얘가 무엇을 해주냐면 잘 안 보이죠. 프린트로 하시면 깔끔하게 보여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아이리스 데이터란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는 세 가지가 있고 이게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값들 나오죠. 세펄 랭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표준 편차일 것 같아요.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보면 타겟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타겟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거. 자, 0이 이거 세보면 50개. 1 세보면 50개. 2 세보면 50개. 그래서 0과 1과 2가 150개가 들어있는 게 타겟이에요. 뭘까요? 세토사, 벌스컬러, 버지니카 인 거예요. 진짜로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타겟 네임즈. 여기 타겟 네임즈죠. 타겟 네임즈. 순서대로 0번 세토사, 1번 벌스컬러, 2번 버지니카. 이해되시죠? 네. 데이터 볼까요? 데이터. 몇 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 원소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들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렇게 붓꽃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행 하나, 두 번째 붓꽃에 대해서 행 하나, 그리고 붓꽃 하나에 대해서 4개의 특성. 그게 데이터. 이해되시죠? 그럼 안 해본 게 뭐가 있죠? 피처 네임 안 했죠? 피처 네임. 피처 네임즈. 아까 컬럼 몇 개 있었죠? 컬럼 4개 있었어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들만 뽑아가지고요. value들만 뽑아서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행렬을 2차원 배열 numpy 어레이를 만들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스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타겟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만든 건데 문자열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요. 문자열 대신에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타겟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품종이다라고 하는 타겟의 이름이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피처에 대한 이름들, 피처의 이름들. 그러니까 각 컬럼의 이름들이 피처 네임스가 되는 거예요. 피처 네임스. 파일 네임은 아마 이게 그 GitHub에 저장된 파일 네임을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 여기 있는 키들에 대한 내용들 다 아시겠습니까? 따로 정리 안 해드려도 되겠죠? 정리 안 해드려도, 네. 그냥 말로만 설명해 드려도 되겠죠? 다른 이 데이터셋에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에는요, 로드로 시작하는 다른 데이터 프레임들도 많아요. 다른 데이터셋들도 되게 많아요. 전부 다 동일하게 이런 키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타겟 네임,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이름들을 키 밸류로 저장하고 있는 게 그게 데이터셋에서 로드 아이리스가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리턴할 때 데이터셋 점 로드 아이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가 return x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기본값이 false. 이거를 true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얘를 true로 바꾸면 밑에 보시면은요.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return. 무엇을 리턴한다? 데이터와 타겟 튜플을 리턴한다. 밑에 아마 예제가 있나요? 네. 요렇게만 되어 있고요. 요렇게만 되어 있군요. 요거는 없군요.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 때는 지금 return xy를 true라고 줬죠. 그러면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야 된다? 변수를 2개를 선언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함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위쪽에서는 변수를 하나만 선언했죠. 변수를 하나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만 저장하면 되니까 그냥 변수 하나만 선언하시면 돼요.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서 데이터, 타겟 네임 이렇게 하면서 읽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true라고 했을 때는 얘가 변수 하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튜플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플을 저장하려면 변수를 2개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shape, x 그냥 출력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5개만 출력할까요? 이거 뭔가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x는 아이리스의 데이터예요. y는요? y는 아이리스 타겟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타겟 네임, 뭐 디스크라이브, 피처 네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2차원 배열 딱 요거 알아내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이거 알아내고 이렇게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딱 요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로드 아이리스, 리턴 XY true. 그러니까 의미가 그거잖아요. 특성, 행렬 X와 특성 2차원 행렬 X와 타겟 1차원 행렬 Y를 리턴해 주세요. 라고 로드 아이리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성 2차원 배열과 타겟 1차원 배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게 아이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이리스 샘플 5개는 이렇게 타겟이 0이라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거는 뭘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하셔도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2가지예요. 이 scikit-learn에서 로드 함수는요. scikit-learn에서 로드 함수는 return xy를 false로 주느냐, return xy를 false로 주면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딕셔너리로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데이터랑 타겟만 있으면 된다. 데이터와 타겟만 리턴 받으려면 return xy를 true라고 하시면 돼요. 딱 사용 방법은 2가지. 되게 간단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40분까지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